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기억할 겸은 함수와 같이 세트로 따라 나온 녀석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함수만 외우는 게 아니라 매개변수라는 개념과 이 리턴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이 처음에 함수 개념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매개변수와 리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울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강사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이 코드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의미고 저게 저런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100%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제 매개변수랑 리턴이라는 개념이 나왔는지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리턴 전에 매개변수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8단을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8단 실행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단 몇 번 나와요? 한 번 나오죠, 그죠? 당연히 이제 2번 쓰게 되면 당연히 2번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는데, 자,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수 개념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고객이 요청한 게 8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8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고객한테, 이 프로그램 쓰세요. 라고 해서 잘 전달을 했어요. 자, 고객이 참 만족을 했습니다. 괜찮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잘 출력이 되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라고 했는데, 자, 근데 이제 고객이 뭐라고 하냐면 고객이 여러분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은 8단을 출력했으면 좋겠고 어떤 날은 2단을 출력했으면 좋겠고 어떤 날은 120단, 어떤 날은 250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단을 달리해가지고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달래요. 물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만약에 127단을 출력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127단이라고 여기 단만 뭘로 바꾸면 돼요? 127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27단 출력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이제 2단 출력해야 된다 그러면 단을 또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함수명도 이런 식으로 2단 바꿔서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는데, 자, 근데 1이라는 게 우리가 그때부터 요구사항에 맞춰 매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쓰니까 결국에는 뭐가 발생했다? 중복이 발생했다. 보이죠? 그러니까 요 코드, 그 다음에 단이라는 거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요 코드 중복되고 요 코드 중복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된 코드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지 못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프린트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단이라는 이름을 바꿀 건데, 자, 여러분들이 아직 어떤 특정 개념은 안 배웠어요. 개념은 안 배웠는데 제가 여기다가 8이라고 넘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라는 값을 넘기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120이라는 값을 넘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념을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는 추론이라는 걸 나름대로 할 수 있죠.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이건 몇 단 출력하는 것 같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럼 몇 단? 얘는 8단을, 얘는 2단을, 얘는 120단을 출력하는 것 같지 않을까? 라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면 좋겠지만 당연히 실행 안 돼요. 에러 납니다. 자, 근데 에러가 나는데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실행이 된다고. 그러면 실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프린트 단이라는 요 함수는 여전히 몇 단을 출력할까요? 여전히 8단 출력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단이라는 값이 뭘로 고정되어 있어요? 8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8로. 그죠? 그러니까 단이라는 값이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 호출하면 얘는 몇 단 출력한다? 8단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2로 바꾸게 되면 몇 단 출력하는 거예요? 2단 출력할 때고 3으로 바꾸면 3단 출력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유연하지 못한 거잖아요. 왜? 단이라는 값을 내가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매번 바꾸기 때문에 유연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죠? 자, 결국에는 어쨌든 8이라는 값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10번 호출하던 100번 호출하던 1000번 호출하던 몇 단밖에 호출하지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다? 8단만 주구장창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이라는 값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변수의 값을 집어넣지 않으면 해당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그죠? 왜냐면 변수는 무조건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밑줄 그어진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마우스 걷다 대면 단이라는 게 정의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8이라는 값이 얘가 8이라는 값을 넘겼을 때 8단이 출력됐으면 좋겠고 2라고 넘겼을 때 2단이 출력됐으면 좋겠고 120이라고 넘겼을 때 120단이 출력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즉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여기 내가 넘긴 그 값이 단이라는 변수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착착착 꼽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단이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소가루 안쪽에다 들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소가루가 그동안에는 그냥 이제 모양새니까 이렇게 있나보다 했지만 실제 소가루의 역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녀석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무슨 변수? 매개 변수. 자, 왜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냐면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뭐다? 매개자적 역할. 그러니까 매개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 때문에 뭐다? 뭐야? 코드가 잘못 썼죠 제가. 역할이죠. 자, 여튼 여기서 이제 매개변수라는 거는 뭐다?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함수 내부와 함수 외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df 해가지고 함수를 만들고 여기 지금 함수 안에 있는 로직 있죠? 요 안쪽을 함수 내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프린트 단위 호출되고 여기다 여러분들 뭐 A라는 변수 쓰고 그 다음에 뭐 B라는 변수 쓰고 하는 요 공간을 무슨 공간이라고 얘기하냐면 함수 외부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에 함수 외부와 함수 내부 요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건 지금 이제 몰라도 돼요. 자, 여튼간에 지금 매개 변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겨야지만 그 값을 넘겼을 때 그 8이라는 값이 단에 꼽히고 2라는 값이 단에 꼽히고 120이라는 값이 단에 꼽혀가지고 각각에 맞는 그 단이 출력이 된다. 자,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8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단 나오고요. 120단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넘겨준 요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인자값.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rgument라고 해요. argument. 자, 제가 왜 영어까지 알려주냐면 실제 에러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안 넘겨주면 argument 에러, argument 놓쳤다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매개 변수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파라미터라고 얘기해요. 파라미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자값을 넘겼을 때 그 단이라는 변수의 값은 언제 결정되나? 여러분들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주어진 그 인자값에 의해서 뭐다?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인자값을 안 넘겼어요. 그러면 이거 실행된다 안 된다?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뭐라고 나와요? 자, 아까 여러분들 argument라고 얘기했죠?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아규먼트 보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가 지금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미싱 놓쳤대요. 그러니까 요구를 하는 건데 어떤 거? 단이라는 변수에서 어떤 특정 값을 요구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인자값을 넘겼다 안 넘겼다? 넘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행이 안 된다라고 뭐라 하는 겁니다.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수에다가 내가 매개 변수를 설정한 순간, 세팅해둔 순간 인자값은 무조건 필수로 넘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이라는 매개 변수를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함수를 실행했을 때 고객 요구에 맞춰서 고객이 예를 들어 8단 호출해달라면 8단, 12단 하면 12단, 그 다음에 120단 하면 그 각각의 값을 넘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각의 값을 넘김으로 인해서 그 함수가 뭐가 된 거예요? 유연한 함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굉장히 유연한 함수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잘 해놨더니 고객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요구사항을 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은 이 8단 같은 경우는 3까지 곱했으면 좋겠고, 요 2단 같은 경우는 뭐 7까지 곱했으면 좋겠고, 뭐 120 같은 경우는 5까지 곱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단이라는 변수를 요 함수를 호출하면 얘는 계속 몇 가지 곱해요? 9까지 곱하죠. 그죠? 왜 9까지 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9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5로 쓰면 5까지 곱할 테고 6으로 쓰면 6까지 곱할 테고, 그죠? 왜냐면 i를 결정하는 녀석이 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에 의해서 지금 9까지 곱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저는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결정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제가 리미트라는 변수에다가 9를 넣고 여기다가 리미트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이게 변화가 있나요? 없죠? 여전히 9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9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값이 결정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라는 변수를 복사해서 어떻게 넣는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쉼표한 다음에 여기다 안쪽에 넣는 거예요.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이 복수개의 매개 변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얼마든지 그 매개 변수의 개수를 뭐 할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넣을 때 여기 단이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단이라는 변수를 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친절하게 매개 변수 단이 중복되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수명이 중복될 수가 없어요. 즉 매개 변수의 내부에 여러분들이 동일한 변수가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값을 받는 구멍이 몇 개예요? 2개죠. 우리가 예전에 9구단 출력할 때도 지금 값을 받는 구멍이 3개니까 몇 개의 값 넘겨줬어요? 총 3개의 값을 넘겼잖아요. 단이 여기에 i가 여기에 단 곱하기 i가 여기에 차례대로,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2개를 썼으면 넘겨줄 때도 값을 몇 개 넘겨줘야 된다? 2개를 무조건 넘겨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3까지 곱하는 거고, 두 번째는 5까지, 세 번째는 7까지 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자, 보이죠? 자, 지금 보니까 얘는 3까지 곱하고 얘는 5까지 곱하고 7까지 곱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늘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늘렸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인자값을 몇 개 넘겨줘야 돼요? 3개를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건 규칙입니다. 그리고 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순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를 2개를 이렇게 세팅하고 인자값을 이렇게 썼으면 8이라는 값이 리미트에 들어가고 3이라는 값이 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서대로요. 8이 단에, 3이 리미트에 순서대로의 값이 매칭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니까 어떻게 되세요? 아까는 여러분들이 단이라는 값이 함수 내부에서 값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10번 출력하던 100번 출력하던 몇 단밖에 8단밖에 출력을 못했지만 내가 단이라는 매개 변수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리미트라는 매개 변수를 세팅해줌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내가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어떤 값을 넘기냐에 따라서 해당 함수는 더 이상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유연하게 작동하는 함수로 우리가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매개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개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